자, 자꾸 촬영해가지고 살을 좀 빼야 되는데 내가 내 걸 보면 너무 싫어가지고 빼야 되는데 이게 진짜 쉽지 않네요 이게. 자, 빅뱅과 원자의 행성 첫 번째 페이지 10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초반에는 물리 파트는 다 대부분 1번 위주로 할 거고요. 화학도 마찬가지 1번 위주로 할 거예요. 선생님 수업이 만약에 화학 선생님이 2번을 가지고 오라고 하던지 아니면 난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하실지는 모르겠지만 2번 갖고 오라고 하면 2번 갖고 오시면 되고 처음에 나갈 때는 1번만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무겁잖아, 2번 가지고 가려면. 자, 10페이지로 보면 1강 빅뱅과 원자의 생성. 자, 요새 우주 만환경을 우주로 지금 하나 띄우는 만환경 하나가 있거든. 제임스 웹이라는 만환경 하나가 있는데 그 만환경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죠? 빛은 크게 세 종류의 그 빛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빛을 이렇게 내보내주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이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불러주게 되고, 그럼 태양은 대부분 어떤 빛을 우리한테 보내주고 있는 거야? 가시광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태양이 떠 있으면 밖이 막 다 보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그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훨씬 더 높은 상태, 그걸 자외선이라고 불러주게 되고, 그 자외선은 지구에 잘 들어오진 않아요. 맞죠? 왜? 지구에는 오존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 오존층이라는 녀석이 만약에 없었으면 지구는 사람이 땅 위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존층 때문에 사람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외선 훨씬 가시광선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오존층이 차단을 시켜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좀 가시광선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좀 낮은 상태를 적외선이라고 불러요. 그 적외선을 촬영하는 그 만원경이 저 우주에 지금 띄워져 있는데 그게 제임스 웹이에요. 그 제임스 웹이라는 그 만원경이 있는데 그 제임스 웹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진들이 되게 많이 찍히는데 뭐 교육과정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는 흥미를 주기 위해서 최근에 선생님이 사진을 봤는데 이렇게 생긴 사진이 있더래요. 여기 중심부에 무언가가 뭉쳐져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빛들이 이렇게 쫙쫙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이 좀 보이더래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주에서 찍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우주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론대로 우주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나이를 먹거나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람들끼리 서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이 모습 자체를 엄청나게 위대한 과학자 한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 위대한 과학자, 알고 있는 과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인슈타인. 맞아요. 아인슈타인이 우주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우주는 정적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늘을 쳐다본다라고 치게 되면 하늘에 있는 별들은 가만히 그 위치에 딱 멈춰 있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움직이지 않고 그 상하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장소에 멈춰 있어요. 그래서 정적 우주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었던 내용 중에 지금 말하는 건 이해 안 해도 돼요. 자, 이따가 여기서부터 나올게요.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있는 내용이 왜 이렇게 쓰여져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자,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들을 주장을 하게 되면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아인슈타인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중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다. 중력에 대해서 이제 현대 우주론에 따르면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우주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하나의 점으로 모이고 있는데 이 중력과 반대되는 힘인 청력이라는 힘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 아인슈타인은 모든 별들은 가만히 그 위치에 머물러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정적 우주론이에요. 그러면 잡아당기고 있는 힘과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힘이 뭐하다? 같다라고 설명한 아저씨가 아인슈타인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로는 우주는 움직이고 있어요? 아니면 가만히 멈춰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마지막 타임에 그거 배운 것 같은데 우주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어? 팽창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과 대치되는
그 이론을 주장한 아저씨들이 있는데 이 주장한 아저씨들이 너무 다양하고 요거는 교육과정이 안 나오니까 이름 좀 빼볼게요. 자, 요건 정적이니까 가만히 멈춰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움직인다. 이게 정체되어 있다라는 정의거든. 움직인다. 뭐 쓰면 될까? 한문으로 쓸 거잖아. 대부분 지구과학의 모든 용어들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 움직인다. 뭐 한다고 해요? 동적. 맞아요. 동적이라고 불러줍니다.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적 우주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만히 멈춰있는 우주가 있고 실제로는 우주는 움직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모든 과학은 기본적으로 이래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이 우주론이 맞습니다 아니면 틀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주가 움직인다는 거에 대한 증거는 어떤 아저씨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냐면 이 아저씨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허블. 허블이라는 아저씨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를 가까이 있는 우주, 멀리 있는 우주를 이렇게 쳐다보게 됐더니 여기 봐봐.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어. 우리 은하는 배웠어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그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여기 A라는 또 다른 은하가 있고 B라는 또 다른 은하가 있는데 이 가까이 있는 녀석들은 이만큼의 속도로 멀리 있는 은하들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 허블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녀석들은 우리 은하를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가고 있어요. 얘를 후퇴한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후퇴 속도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우주는 뭐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그럼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소리는 가만히 멈춰 있다는 소리야? 아니면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야?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우주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교육과정이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수업하다 보면 모기 많이 잡을 거예요. 자, 왜 모기가 왜 계속 있는지 모르겠어. 자, 내가 도중에 한 마리씩 잡아줄게. 자, 이렇게 팽창하게 됩니다. 근데 우주의 허블이라는 아저씨는 우주가 뭐 한다라고 주장한 거라고요? 우주는 팽창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우주는 팽창한다. 그럼 우주는 팽창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팽창하느냐? 두 아저씨가 싸우게 됩니다. 여기 있는 책 한번 봐볼래요? 10페이지를 중간쯤을 보게 되면 두 아저씨가 뭔가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고 있죠. 두 아저씨가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고 있어. 이 두 아저씨들은 기본적으로 아인슈타인이 말한 이 정적 우주론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있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허블의 법칙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어떤 방식으로 팽창했는지 두 아저씨가 싸우게 됩니다. 자, 어떤 아저씨가 나이가 더 많아 보여요? 왼쪽에 있는 가모프라는 아저씨가 더 나이 많아 보이지 않니? 오른쪽에 있는 아저씨는 머리 스스로 뭔가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딱 봐도 왼쪽이 좀 늙어 보이고 오른쪽이 좀 젊어 보이죠? 실제로 가모프가 나이가 좀 더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두 아저씨들은 똑같이 어떻게? 우주는 뭐하고 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그래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우주의 모습, 현재 우주 모습을 바탕으로 우주는 뭐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를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똑같이 그릴 거야. 자, 이렇게 똑같이 그릴 겁니다. 우주는 과거에 비해서 현재 팽창하고 있다. 왼쪽에 있는 모습은 선생님이 가모프가 주장했었던 우주론에 대한 설명을 그릴 거고요. 가모프. 자, 오른쪽에 있는 아저씨의 이름은 호일입니다. 그래서 외워야 될 아저씨들의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허블이라는 아저씨는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가모프랑 호일 이 두 아저씨 이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가모라고 부르는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가모프 혹은 가모 혹은 여기 호일 이 두 아저씨가 지금 삿대질을 하고 싸우고 있죠. 자, 여기 과거의 우주에는 별들이 만들어지고 별들이 뭉쳐있는 은하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똑같은 시기에 호일도 은하가 몇 개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두 아저씨 싸우고 있으니까 달라야 돼? 똑같아야 돼? 달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좀 다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가모프라 아저씨는 우주에 물질이 딱 생성되자마자 여기 있는 은하들이 우주하고 팽창하고 있는 속도에 따라서 서로 멀어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허블 법칙을 그대로 따라서 물질들이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고 어떻게 은하와 은하 사이가 뭐하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라고만 주장합니다.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거나 새로운 물질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한 아저씨가 가모프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저씨는 질량값이 뭐하다?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은하 3개면 현재도 은하가 정확하게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 둘, 3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럼 오른쪽의 아저씨는 뭐라고 주장을 했을까? 은하가 하나, 둘, 3개가 기존에 있었던 거는 사라지지 않았을 거니까 이렇게 있을 거고,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똑같잖아.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아저씨는 중간중간에 또 다른 은하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봐봐. 어떤 사람의 주장이 정상적인 거냐면 우리 인간이 하늘을 쳐다봤을 때 공간이 아무리 팽창한다 하더라도 하늘을 쳐다봐봐. 이 별과 별 사이, 그 다음에 또 별과 별 사이에는 새로운 별들이 막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일반적인 이제 호일이라는 아저씨가 주장했었던 것처럼 하늘을 쳐다봐봐. 별과 별 사이에 항상 별이 있잖아. 야, 이렇게 우주가 팽창하면서 새로운 별이 생겨야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주장하는 게 뭐야? 정상적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주론의 이름이 정상우주론입니다. 이게 정상이거든. 그러면 쪼이처럼 우주가 팽창을 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별들이 항상 멀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비정상이야. 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의 사고의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 지구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배를 타고 막 이렇게 멀리 가게 되면 지구 바다 끝자락을 수평선이라고 그러잖아. 수평선 이 끝자락이 뭐처럼 낭떠러지처럼 생겼을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 왜? 우리 눈에 봤을 때. 왜? 일직선으로 쫙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우주론이라고 생각하는 게 요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가 정상이니까 요 아저씨, 정상인 아저씨가 요 비정상인 아저씨를 뭐 해야 돼? 놀려야 될 거 아니야. 일반적인 과학자들은 뭐를 되게 좋아하냐면 어떤 A라는 사람이 이름을 한번 볼게요. 맞춰보자. 이름을 내가 한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준호. 준호가 어떤 학설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같은 거를 발표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어떤 학설을 딱 발표했으면 내가 뭐 할까요? 요 학설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트집 잡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게 과학자들의 기본 컨셉이야. 그래서 막 놀려. 야, 이렇게 커지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별이 생겨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야, 너처럼 이렇게 은하들이 이렇게 멀어지고 중간에 아무것도 안 생기면 여기 사이에서 뭔가 폭발이 일어났다는 소리 아니냐? 라고 놀려요. 그래서 이 놀렸을 때 이름이 뭐냐면 크게 터진다고 하고 여기다 푹 붙인 거예요. 놀린 거야 이거. 이 아저씨가 뭐 크게 터진다고? 그래서 빅뱅이 일어난다고? 라고 이렇게 놀렸어요. 그런데 가모프라 아저씨가 이름을 딱 듣더니 뭐해? 뭔가 있어 보이거든. 이름 자체가 멋있어 보이지 않냐고. 아니 그때 그 아저씨, 이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했나 봐. 그래서 자기 우주론을 얘가 놀린 이름 그대로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얘 우주론의 이름은 뭐라고? 빅뱅 우주론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빅뱅 우주론이 되게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지. 자, 이렇게 질량이 여기 있는 은하들이 이렇게 멀어지기만 하는 우주론은 누구일까요? 빅뱅 우주론. 그럼 요거를 주장하는 이름은 누구? 가모프. 그냥 이런 거 물어봐요. 자,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은 단순 사실을 나열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모프가 빅뱅 우주론 주장했고 그 다음에 우주는 커지면서 요 그림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라는 걸 설명하게 되는 거. 그래서 위에 있는 걸 가려놓고 얘가 무슨 우주론인지 물어보게 되는 거. 딱 이 정도 수준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다르니까 여기도 똑같이 질량에 대한 언급 한번 해봅시다. 질량은 어떻게 돼요? 우주가 커지면서 새로운 공간 안에 뭐가 생겼어? 새로운 물질이 생겼죠. 그럼 질량은 뭐 한다? 증가한다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현대 과학 우주론에 오게 되면 얘도 맞고요. 얘가 기본적으로 맞고 얘도 컨셉은 맞아.
근데 현재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에서는 물질이 들어찬다. 이거는 틀린 표현이에요. 알겠죠? 근데 나중 가게 되면 여기 비어있는 공간에 물질은 차지 않고 에너지가 찬다라고 나중 가면 배워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거 배울 필요 없어요. 질량값은 뭐 한다고?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지구과학을 하든 물리를 하든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량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보통 밀도를 물어봐요. 밀도. 그래서 밀도는 어떻게 될까? 자, 여기 안에 난로가 3개가 있어. 그럼 전체 부피분의 밀도라는 값은 어떻게 계산되는 거지? 부피분의 질량이지요. 자, 근데 난로가 몇 개 있었냐면 3개가 있었어. 이 공간 안에. 그게 과거의 우주야. 근데 이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난로가 3개는 고스란히 있는데 이 우주의 크기가 이 건물만해진 거야.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되는 거니? 감소하겠죠. 그래서 밀도가 감소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는요. 저기 있는 녀석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비어있는 공간마다 뭘 만들어? 새로운 난로를 잡고 이렇게 갖다 주는 거야. 그럼 밀도는 뭐 할까요? 일정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꼭 잡아줄게 거기. 이놈의 새끼들. 하늘 위에 저기 모기가 있는데. 힘들어가지고 못 잡겠네.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선생님 왜 굳이 난로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다음에 뭐 물어볼까? 온도 물어봅니다. 자, 온도. 자, 온도는 따뜻함을 느끼면 따뜻함이 유지되면 온도가 일정한 거고 만약에 추워지게 되면 온도는 떨어지게 되는 거야. 자, 난로가 몇 개였다고? 3개. 이 과거의 우주에 요만한 공간 안에 난로가 딱 3개 있었어. 별은 뜨거우니까 난로라고 설명해도 되겠죠? 자, 거기 난로가 3개가 있었는데 공간이 어떻게 돼? 이 건물만해졌어. 심지어 손파고만해졌어. 난로를 3개를 가지고. 그럼 추워 안 추워? 추워요. 춥겠지. 그래서 온도가 감소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의 온도는 공간이 커지면 커지는 만큼 난로를 하나씩 갖다 놓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충분히 구별하게 되면서 이 호일, 가모프라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예요? 부피는 이게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부피는 커진다가 공통점입니다. 이 부피는 커진다라는 공통점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우주는 팽창한다. 이건 공통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그림을 똑같이 그려놓고 문제를 푼 거죠. 그래서 올해 가락고등학교 시험 문제 나왔던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나왔냐면 잘 보세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다 이해하고 다 암기시키면 진짜 좋겠지만 만약에 내가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됐다고 가정을 해보자. 은하와 은하 사이에 거리가 얘는 늘어났어? 줄어들었어? 아니면 일정해? 늘어났죠. 맞지? 왜 우주 공간이 팽창하면서 물질들이 똑같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중간중간에 새로운 물질이 생기면서 항상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요거까지 알려주지 않았더니 이거 외우라고 안 알려줬더니 이걸 또 틀리더라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보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하들 사이의 공간은 봐봐. 요것 때문에 헷갈려 하거든요. 우주 공간이 팽창하게 되면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은 얘는 멀어지는 게 맞고 얘는 뭐예요? 일정해지는 게 맞겠죠.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한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 딱 하나, 둘, 세 가지와 저기 있는 두 가지의 공통점까지 물어보고 더 이상 물어보진 않아요. 요거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 기억해야 될 거 아인슈타인 기억 안 하셔도 되고 허블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아저씨 둘은 좀 꼭 기억하자? 가모프와 호일만 꼭 기억합시다. 자, 왜냐면 좀 이따가 사람 이름 또 두 사람 또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외워야 될 사람의 이름을 좀 줄여볼게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10페이지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0페이지 책 한번 조금 읽어볼게요. 내용 되게 많죠. 자, 오른쪽에 있는 거 빅뱅 개념 더하기. 자, 빅뱅이라는 단어는 빅뱅 우주론에 반대하며 정상 우주론을 주장한 천문학자인 호일이 빅뱅 우주론을 일컬어 우주가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대폭발을 일으켰다고 하는 이론도 있다고 조롱한 것으로부터 유래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발음이 안 돼요. 하여튼 뭐 한 거라고?
놀린 거예요. 알겠지? 놀렸는데 이 아저씨가 듣기에 이름이 그럴싸해 보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 우주론을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왼쪽을 보면 빅뱅 우주론은 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인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동그라미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급격하게 팽창하여 현재 우주론이 되었다 라고 주장한 게 빅뱅 우주론이 됩니다. 자, 확립 과정은 첫 번째 이 확립 과정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냐? 우주 공간은 뭐 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에서부터 시작을 해줘야 되겠죠. 왜? 그래야지 가모프라는 아저씨도 호일이라는 아저씨도 이런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근데 태양계에서 멀어지고 있는 나선 성운이 외부 은하라는 것을 대부분의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관측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식이 만들어지고 그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긴 한데 대부분 잘 몰라요. 그럼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그냥 허업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빅뱅 우주론에 대한 예측. 우주가 한 점에서 팽창하였다면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관측되는 전자니까가 존재할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따가 수업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복사 파장이라는 게 하나가 존재를 하거든요. 자, 가모프란 아저씨가 있고 호일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주장한 우주론은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이야. 얘가 비정상이야. 얘가 정상이고. 맞아? 자, 요 아저씨는 우주론이 옳지 않은 우주론이야. 왜? 뭐가 없어? 여기는 증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 우주론이 맞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이 녀석에는 뭐가 있어?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뭐? 여기 있는 온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한 아저씨들이 있어. 그래서 그 두 아저씨가 노벨상을 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우주 전역에 깔려있는 복사 에너지,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를 밑에 있는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아저씨가 발견을 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모프의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지지를 해주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존재한다. 알겠죠? 그래서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은 자, 요 두 아저씨 둘 다 실제로 실험을 한 건 아니고 다 뭐 한 거냐면 이렇게 말만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수학적인 두뇌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더니 요게 맞는 것 같아. 각자 주장을 한 거고 요 아저씨들에 대한 주장을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지지를 해주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왼쪽은 뭐가 있다고? 증거가 있고 오른쪽은 증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왼쪽. 자, 그러면 자, 왼쪽에 있는 가모프가 주장했었던 거 한번 봅시다. 우주는 점과 같은 상태에서 현재의 크기까지 팽창하였다. 내 생각이 맞다면 우주 초기의 빛이 현재에도 우주를 떠돌고 있을 것이다. 이게 우주 배경 복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가 빅뱅으로 탄생하여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 우주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게 정상적인 거니까. 그래서 주장한 아저씨가 정상 우주론입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보게 되면 질량, 크기, 밀도와 온도 요거에 대한 이야기 시험 문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꼭 암기하시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딱 1번 문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 자, 두 번째 빅뱅과 물질의 생성.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우주의 나이는 현재 몇 살? 138억 살 정도가 먹었대. 어떻게 138억 살 먹었는 줄 알아요? 자, 우주의 나이를 어떻게 측정했냐? 자, 여기 있는 녀석의 팽창 속도라는 게 있겠지. 얘가 팽창 속도라는 것을 허블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주의 크기가 이만큼 되어 있잖아. 이만큼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고 여기에 있는 크기를 거꾸로 줄여요. 줄였을 때 한 점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을 우주의 나이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이렇게 커진 것을 롤백 시켜가지고 한 점으로 딱 만든다. 그때까지의 시간을 우주의 나이라고 과학자들이 정해놓은 거야. 그때 정해놓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 138억 살입니다. 자, 138억 살 전에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하였고, 자, 우주 초기의 진화 과정에서 기본 입자가 만들어진다. 어차피 다음 페이지 넘으면 기본 입자 있거든. 거기다 밑줄 한번 쳐보고, 자, 기본 입자 적어봅시다. 전자. 그 다음에 쿼크. 네, 요새 학교 선생님들은 요거를 시험 문제 전하량을 자주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라는 물질이 있고
쿼크라는 물질이 있어요. 전자는 많이 들어봤죠? 전자는 들어봤고, 그다음에 쿼크라는 물질은 만약에 뭐죠? 이런 거 많이 읽어봤으면 갔을걸요? Y. 뭔 책인 줄 알려고. 이거에 대한 우주 이야기 했었으면 쿼크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없어요? 우리 집은 없어요. 자, 아무튼 요거 쿼크라는 물질이 있다. 이게 기본 입자입니다. 자, 그럼 기본 입자. 기본 입자를 어떻게 한번 설명 한번 해볼 거냐면, 잘 들어봐. 자, 레고를 상상하면 돼. 레고가 다 부서져 있는 모습이 얘네들 모습이야. 나 레고를 가지고 내가 어떤 성을 만들거나 뭘 만들 때 조금씩 뭐해? 하나씩 붙이죠. 붙여져서 벽 하나 만들었어. 이제 그걸 이제 원자라고 부를 거고, 그 원자를 벽 여러 가지를 붙여가지고 뭘 만들어? 성을 만들겠지. 그게 이제 현재 뭐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책상이라든지 이런 교탁의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어떤 물질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물질을 딱 보자마자 나는 여기서 쿼크가 보여?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뭐 해야 돼? 여기 있는 물자를 뭐 해? 내가 온 힘을 줘서 뭐 해? 부시면 돼요. 부시다 보면 더 이상 부셔지지 않는 모습이 얘네들의 모습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내가 여기서 쿼크까지 가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냐? 돌멩이인 물질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그럼 물질을 뭐 하게 되면 확대를 시키고 혹은 쪼개보게 되면 그 물질 다음에 원자라는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있는 원자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원자가 되게 되는 건데, 예전에는 이 원자를 쪼갤 수가 없었어요. 과학기술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원자를 이제 전자와 원자핵으로 딱 분리를 시킨 다음에 그 원자핵을 온 힘을 다해서 탕 때려봤더니 뭐해지더라? 쿼크라는 물질로 쪼개지더라. 그래서 요새 이 물질, 그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기본 물질은 뭐라고 정의하면 돼? 쿼크와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전자라는 녀석은 더 이상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안 쪼개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는 쿼크라는 물질도 쪼개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지. 근데 현재 쪼갰을 때 가장 작은 입자는 쿼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쿼크가 그 뭐죠? 그 레고의 기본 블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제 한 페이지를 넘겨봤으니까 두 번째, 빅뱅과 원자의 생성에서 B, 물질과 원자의 생성. 자,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하나의 물질을 쪼개가지고 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거야. 쿼크라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우주 최초에서부터 쿼크라는 물질에서부터 현재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입자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잘 봐봐. 자, 레고가 이렇게 있다. 이건 적지 마시고 레고가 이렇게 있어. 근데 레고가 얘하고 얘가 붙기 위해서는 뭘 갖고 있으면 될까? 좀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얘네들끼리 서로 잡아당겨서 붙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우주의 초기에는, 자, 지금 봐봐. 여기 온도가 지금 한 10도 정도가 되나? 그럼 10도 정도 되어 있는 공간을 좀 압축을 시켜봐. 온도 어떻게 돼요? 높아지지 않을까요? 압축시키면 온도는 계속 높아집니다. 맞지? 그러면 저기 있는 우주를 거꾸로 막 돌리잖아. 그러면 초기 우주, 그러니까 터지기 전, 우리는 어떤 우주론이 맞는 우주론이라고? 빅뱅이라는 대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우주론이 맞는 우주론이야. 그러면 대폭발이 일어난 이후부터 온도는 점점 뭐해지기 시작할까요? 공간이 커지게 되면서 온도는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럼 대폭발이 일어난 이후 시점의 온도는 엄청나게 높았겠죠. 그다음에 크기도 엄청나게 작았을 거니까 밀도도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높았을 거예요. 왜? 크기 자체가 작았을 거니까, 공간 자체가. 자, 그런데 최초에 만들어진 물질들은 자, 질량을 갖고 있어. 그래, 오케이. 서로 잡아당기면 되겠지. 그런데 얘네들은 서로 붙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뜨거워서. 물질 자체들이 너무나 뜨거워서 얘 레고의 온도가 만도야, 만도. 만도짜리 온도를 갖고 있는 레고 블락 두 가지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잡아가지고 낄 수 있겠어? 절대 못 껴요. 맞지? 그래서 모든 물질들이 그 최초에 만들어진 물질들이 막 흩어져 있는데 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온도가 무지하게 높기 때문에 이 물질들이 서로
서로 만나가지고 하나의 물질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대폭발이 팍 일어났기 때문에 우주 공간이 뭐 하고 있죠? 점점 커지고 있죠. 그 다음에 최초의 온도는 되게 높았지만 우주 공간이 확장되면서 온도는 뭐 하게 된다? 온도는 내려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거 표를 보면 밑에를 보면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을 때 온도 시간 한번 봐볼까? 시간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0에 얼마야? 10에 마이너스 35승 막 되어 있거든. 지금 10에 마이너스 35승은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어. 맞죠? 엄청나게 짧았던 이 시간에 온도 한번 봐볼까요? 동그라미에 몇 개가 붙어 있어? 27개가 붙어 있어. 우리는 여기 있는 27개가 붙어 있는 수를 표현도 못해요. 엄청나게 높은 온도겠지. 그러면 최초에 만들어진 온도가 떨어지고 있지만 최초에 만들어진 어떤 물질들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졌는데 기본 입자들 아까 뭐하고 뭐가 있다고 했었죠? 밑에다가 전자를 쓰고 여기다가 쿼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자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얘하고 얘 중에 덩치가 큰 녀석은 훨씬 더 큰 녀석은 쿼크가 훨씬 더 크고요. 자, 쿼크와 전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최초 우주에는 기본 입자인 쿼크와 전자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확인한 거라고? 물질에서부터 거꾸로 막 쪼개봤더니 쿼크랑 전자가 있더래. 그럼 우주가 최초로 시작할 때는 이 두 가지 물질로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쿼크는 총 몇 종류가 있느냐? 6종류가 있더래요. 그 다음에 전자고, 여기 전자라는 표현보다는 요거 하나만 적고 그냥 넘어갈게요. 렙톤이라는 물질이 전자랑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렙톤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작은 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기도 하고 전자랑 렙톤은 같다. 얘네들도 렙톤이라는 이 물질도 6종류가 있거든요. 자, 근데 그거는 시험 문제에 여기는 나온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가 가장 작은 입자다. 근데 전자는 뭘 갖고 있어요? 우리가 배웠죠. 중학교 때. 뭐를 갖고 있어? 전하량이라는 거 갖고 있는데 전하량 값 뭐를 갖고 있어요? 전하량?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전자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전하량 마이너스 값 가지고 있고 쿼크도 마찬가지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쿼크는 우리가 6종류의 쿼크가 있어. 이름도 되게 짝을 이룬 것처럼 생겨먹었거든? 쿼크 중에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쿼크는 딱 2종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쿼크가 있고 다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쿼크 2종류가 있고 나머지는 탑 쿼크, 바텀 쿼크, 그 다음에 스트레인지 쿼크, 그 다음에 갑자기 참 쿼크 이래서 총 6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4종류는 최근 시험 트렌드에 잘 안 나오고 여기는 업과 다운 쿼크만 시험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업 쿼크가 있고 다운 쿼크가 있는데 얘네들이 전하량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이제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양성자와 뭐가 만들어진다고? 중성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그럼 물질들의 온도가 뭐해지고 있다는 소리야? 떨어지고 있고 그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쿼크들끼리 서로 뭐하고 있다? 결합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물질들이 지금 계속 결합을 좀 시킬 거거든. 자, 결합을 시켰는데 양성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쿼크를 3가지를 갖고 있어요. 업, 다운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중성자라는 녀석은 똑같이 3가지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운, 업, 쿼크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는 양성자의 전하량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마야? 플러스 1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양성자는. 자, 중성자는 얼마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을까? 중성이잖아. 남자 뭐죠? 이제 어떤 사람도 보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 뭐라고 불러? 중성이라고 부르지. 그럼 얘네들은 뭐? 중성은 전하량의 값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 0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중성은 전하량이 0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아까 업쿼크하고 다음 쿼크는 전하량을 갖고 있다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딱 생겨먹었어. 자, 숫자도 있고 플러스 1, 0 이렇게 숫자도 있고 어떤 물질이 2개, 1개, 2개, 1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다. 맞지? 연립방정식 풀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식을 한번 세워볼까? 2개의 업쿼크와
D를 더했더니 값이 얼마? 1. 플러스 1이 만들어지고요. 두 개 다운 커프와 그 다음에 한 개 업 커프를 이렇게 계산해봤더니 얼마? 0의 값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면 여기 몇 배 해야 되죠? 밑에다가 두 배를 해갖고 막 계산을 쭉쭉쭉 하게 되면 업 커프는 얼마만큼의 값이 만들어지냐? 플러스 3분의 2의 값을 가지게 되게 되는 거고 다운 커프는 얼마만큼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냐? 얼마 가지면 될까? 플러스 3분의 2면 여기 집어넣으면 B가 뭐가 돼야 되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업커크 다운커크는 뭐를 가지고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업커크는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다 보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운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3분의 1을 더해주게 되는 거니까 전하의 값은 0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값도 엄청나게 크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우주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거 말고 업커크의 개수와 다운커크의 개수는 같았을까? 달랐을까? 똑같아졌겠죠. 우주의 모든 물질이 동일하게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모든 것들을 설명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최초에 만들어진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비례 몇 대 배? 정확하게 1대 1이었습니다. 왜 이런 걸 이야기할까? 곧 있으면 얘네들의 비율이 바뀔 거거든.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은 몇 대 배? 1대 1이었습니다. 자, 덩치가 어떤 녀석이 훨씬 더 클까? 찍어봅시다. 50% 확률. 양성자가 덩치가 컸을까? 중성자가 덩치가 컸을까? 양성자? 중성자? 손. 중성자로 봅시다. 중성자. 정답. 중성자가 맞아요. 이걸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화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해를 시키기 위해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중성자가 덩치가 뭐예요? 상당히 좀 큽니다. 그 다음 여기는 양성자가 좀 작아요. 그 양성자는 앞으로 선생님 그릴 때 동그라미로 그릴 거고 중성자는 동그라미부터 조금 더 크게 그릴 거예요. 알겠죠? 자,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힘, 전하량을 가지고 있죠. 플러스. 자, 수소. 이제 이따가 가면 이제 우리가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다 외웠나요? 수헬립의 분산 질산 그거 다 외우고 있어요? 이따 화학 선생님 와서 깡총깡총 하면서 외우게 시킬 거예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거. 근데 봐봐 수소라는 녀석은 질량값이 얼마냐면 1입니다. 자 여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값은 거의 1에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지만 중성자가 좀 더 큰 거야. 자 수소는 중성자를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양성자 여기 전하량 하나를 갖고 있는 요거 하나의 모습을 수소라고 부를 거고 자 그 다음의 모습이 누구죠? 수소 다음이 헬륨이지. 헬륨은 뭐를 갖고 있어요? 원자의 양성자를 몇 개 갖고 있고 두 개를 가지고 있고 그거 알아요? 중성자가 몇 개 갖고 있는지? 정확히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의 질량값이 4가 돼요. 자 차이점 볼래? 얘는 왜 중성자가 없고 얘는 중성자가 왜 있을까? 요거 중성자가 있는 솜도 있긴 하거든? 근데 대부분의 수소들은 중성자가 없어. 얘는 없고 얘는 있어요. 요거를 잘 들어봐. 이해가 되면 돼요. 자, 양성자와 양성자 혹은 N극과 N극 서로 뭐 하는 힘이 작용하게 되죠? 밀어내는 힘이 작동을 하게 되지. 그 밀어내고 있는 힘을 뭐라고 불러요? 청력이라고 부릅니다. 맞지? 자, 근데 원자핵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원자핵이냐면 우리 알아? 야구 축구장을 가면 엄청나게 큰 축구장의 크기에 500원짜리 하나가 이렇게 바닥에 딱 떨궈져 있어. 그게 원자핵의 크기야. 엄청나게 큰 공간 안에 원자핵들,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엄청나게 좁은 공간 안에 모여 있어. 생각을 해봐. 세상 꼴보기 싫은 이거 봐봐. 이름이 뭐라고 했죠? 이번엔 나연이가 누구예요? 나연이? 서윤이? 서윤이 여기 서윤이야. 서윤이가 세상에서 제일로 꼴보기 싫은 친구가 한 명 있을 거 아니야? 있죠. 없어요? 없어? 너무 잘 있지. 세상 꼴보기 싫은 애를 상상을 한번 해봐. 그 엄청나게 작은 공간에 우리 둘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해봐. 그럼 어떡해? 치고받고 싸웁니다. 맞지? 근데 얘는 혼자 있잖아.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 싸우는 곳을 뭐 해야 돼? 이 작은 공간 안에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는데 그럼 싸우면 어떻게 돼? 나 집에 가려면 이렇게 흩어져 버릴 거 아니야? 그럼 요 두 사람이 뭐 해야 돼? 싸우는 것을 제지해야 돼요.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UFC 본 적 있어요? UFC? 싸우는 거? 그 싸우는 거 잘 보면 심판이 싸우는 애들보다 덩치가 더 커요. 왜? 한 사람 기절하면 알려야 되잖아.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성자는 뭐 해야 돼? 덩치가 좀 더 커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양성자의 청력을 이길 만큼 얘네들 힘을 제공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중성자가 무조건 큽니다. 요거를 왜 강조해서 알려주느냐? 자, 최대한 그래서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최초의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존재를 했어요. 몇 대 몇으로? 1대1로.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양성자는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동그라미 4개. 그 다음 중성자는 하나, 둘, 셋, 4개로 얘네들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대1의 개수이 똑같죠? 선생님 왜 굳이 4개일까요? 이따가 3개를 양성자로 바꿀 거거든요. 알겠죠? 요거는 그냥 4개를 그린 이유는 정확하게 우리가 다음에 만들어지는 비율 때문에 4개를 그린 거예요. 알겠죠? 자, 덩치가 커요. 여기서 온도가 뭐해지고 있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자,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아인슈타인이라는 아저씨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냐면 에너지와 질량은 등가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MC 스퀘어라는 요 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뭐 요거에 대한 식을 정확히 알 필요는 없고 이런 거예요. 자, 봐봐. 내가 열이 막 많이 나.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요. 운동을 열심히 막 해. 그러면 운동을 열심히 막 하게 되면 바깥쪽으로 뭐가 막 방출되니? 열이 막 방출되지. 맞아? 내가 열이 막 방출되면서 살이 뭐예요? 빠집니다. 맞지? 맞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중성자가 열심히 다이어트 하면 뭐가 돼요? 양성자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에너지와 질량은 등가거든. 그래서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질량이 되는 거고, 아닌 거죠.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가 되는 거야. 반대로도 될까 안 될까? 됩니다. 근데 잘 들어봐. 온도가 엄청나게 높을 때는 주변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은 상태예요. 그럴 때는 여기에는 날씬한 양성자가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덩치가 큰 뭐가 될 수 있어? 중성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중성자도 다이어트를 하면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양성자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얘네들 초기 우주일 때는 주변에 에너지가 무지하게 많다 보니까 지들끼리 왔다 갔다 변환이 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몇 대 몇? 1대1이었던 거야. 그런데 온도가 점점 뭐하고 있다고? 낮아지고 있어. 그럼 주변에 먹을 게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그 전에는 엄마가 먹을 거를 이만큼 사와줬어. 그럼 살이 점점 찌잖아. 근데 내가 그걸 다 먹잖아. 그럼 더 이상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질량을 내 몸을 키울 수가 있니 없니? 없겠지. 그래서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되는 건 막혀버리고요.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바뀌는 과정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까지 딱 이루어지게 되는 거냐면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중성자가 하나가 남고 나머지 하나, 둘, 3개 중성자가 양성자로 딱 바뀌는 요 순간 딱 우주의 그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딱 고정이 돼 버리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몇 대 몇의 비율을 가지게 된다? 7대 몇의 1의 좀만 밑에다 그려봅시다. 7대 1의 비율을 가진 상태에서 더 이상 물질 교환도 없어지게 돼요. 자, 선생님 왜 더 이상 여기 있는 물질이 얘로 안 바뀔까요? 라고 물어보시게 된다면 그럼 가스레인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가스레인지, 가스 버너가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 우리 집에는 인덕션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덕션도 버튼을 눌러야지 불 켜지잖아. 가스레인지도 이렇게 있어. 그럼 가스가 그 호스 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니? 근데 그 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 열을 많이 받고 있는 거. 그거 작동시키려면 뭐 해야 돼? 스파크 줘야 되겠지. 탁탁 소리 나면서. 맞지? 얘도 마찬가지야. 주변에 아무리 열이 많은데 여기 있는 녀석이 얘로 바뀔 때는 아주 조금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그 에너지조차가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얘로 바뀌는 것도 어느 정도 차단이 돼버리게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양성자가 여기 있는 중성자들이 양성자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바뀌게 되게 되는 거고 다음 단계인 7대1을 유지를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전 우주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7대1로 딱 고정이 돼버리게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7대1로 고정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우주의 온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뭐가 만들어질까? 양성자가 자, 선생님은 한 줄만 더 그려볼게요. 왜 다음 물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양성자가 이제 뭐로 바뀌기 시작하게 되는 거냐? 수소, 원자핵이라는 물질로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자기가 이름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자핵이라는 이름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핵이라는 단어가 그거야. 중심에 있다라는 뜻이 핵이에요. 자, 수소, 원자핵. 그 다음에 수소 다음에 원자가 뭐라고? 헬륨입니다. 자, 선생님이 왜 굳이 두 줄을 그렸냐면 아까 선생님 헬륨을 그릴 때 양성자 몇 개 있어야 된다고? 2개. 근데 그 두 녀석이 싸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중성자가 2개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성자를 2개를 그리기 위해서 그린 거거든요. 아까 한 줄만 있으면 중성자를 그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한 줄 더 그려서 이렇게 묶어서 여기를 뭐라고 불러주게 된다? 헬륨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원자의 중심에 핵만 보이네요. 그래서 원자핵 이렇게 불러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까지 만들었죠?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까지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안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는 방해꾼이 하나가 있어서 그 다음 원소를 못 만든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에 만들어진 물질들은 수소 원자핵,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 이것만 딱 만들고 더 이상 물질을 만들지 못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가볼래? 자, 그러면 수소 원자핵 개수 한번 세볼까요? 수소 원자핵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 선생님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자, 양성자 수소 원자핵 개수 한번 봐볼까요? 여기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지. 자, 그 다음에 두 줄이니까 몇 개 있는 거야? 총?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 원자핵의 개수의 비는 12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헬륨 원자핵은 몇 개가 될까요? 하나만 그렇죠. 중성자 2개를 가지고. 맞아? 몇 개가 된다? 1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면서 다음 주에 스펙트럼이라는 걸 언급을 좀 할 건데 그 스펙트럼을 통해서 개수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냐면 질량의 비가 관측이 된대. 그럼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봐가지고 이렇게 관측을 한번 해봤더니 우리가 보이는 모습은 개수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무슨 비? 질량 비가 보이더래. 자, 그러면 질량 얘 몇 개야? 여기 있는 질량하고 여기 있는 질량은 거의 같은 질량인데 얘가 아주 조금 큰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은 얘는 얘 하나를 한 개 값 질량이라고 부르게 되면 여기는 총 몇 개의 질량이 있는 거니? 하나 총 몇 개? 4개의 하나가 4개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성자 선생님 양성자하고 중성자 중에 중성자가 더 크다면서요? 아주 조금 커요. 0.00 얼마 정도 큰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은 1 돼서 몇 개? 4가 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녀석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죠? 질량비는 몇 대 몇? 여기 있는 12대 4 이렇게 해서 몇 대 몇? 3대 1이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우주의 온도가 점점 뭐해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그 빅뱅 우주론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 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다고? 강옥플 아저씨가 이야기를 했죠. 맞아요?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고 수소와 헬륨의 개수 자체가 어떻게 고정이 돼버리고 여기 있는 녀석을 관측을 할 때는 개수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인다? 질량비가 우리가 관측되다 보니까 이것도 우주의 온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녀석의 뭐가 된다? 증거가 되게 됩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다시 언급을 좀 할 겁니다. 알겠죠? 우주의 온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녀석의 증거가 뭐라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2다. 이것도 다이렉트로
시험 문제에서 이거 물어봅니다. 알겠죠? 자, 우주의 온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유예요. 자, 봐봐. 그럼 정상 우주론을 잘 생각 한번 해봅시다. 정상 우주론은 온도가 뭐하니?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지. 그럼 요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합니다. 맞지? 얘도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왜? 얘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1대1의 비율이 7대1로 바뀌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정상 우주론에서는 온도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된다. 요게 이 녀석의 증거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요때까지 걸리는 시간 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걸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너무 왼쪽에서 써야 되는데도. 자, 이때 만들어진 시간이 몇 분이냐면 3분이에요. 이때까지 딱 몇 분 걸렸어? 3분 걸렸어요. 우주가 펑 하고 폭발한 이후에 딱 3분까지 수소 헬륨의 질량비를 3대 1로 딱 만들었다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분 걸렸다고? 3분. 근데 시험 문제에 이 3분이라는 시간보다 선생님 조금 있다가 다른 숫자를 쓸 건데 그거 먼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3분보다는. 알겠죠? 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시간이 뭐라고? 3분입니다. 자, 헬륨 원자핵. 자, 원자핵이라는 단어 꼭 기억해야 돼. 원자핵. 자, 됐죠? 원자핵. 저기가 보이고 있군요. 자, 원자핵. 자, 그럼 시간이 이제 흘러가지고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이제 여기는 3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사용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 뭐 사용 안 했어요? 쿼크 사용했지. 밑에 있는 전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전자라는 녀석은 여기 있는 양성자들에 비해서 크기가 내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000배보다도 작아요. 진짜 작은 입자들이야. 그러면 작은 온도로도 얘네들이 막 돌아다녀요.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여기 있는 플러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소 원자핵이 전자를 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얘네들은 계속 뭐 하고 다녀? 돌아다니고 있겠지. 언제까지? 양성자가 뭐 할 수 있을 때까지. 도망가는 전자를 뭐 할 수 있을 때까지? 잡을 때까지. 그때 걸린 시간이 몇만 년이냐면 우주가 터지고 38만 년쯤이 흘렀을 때 드디어 원자핵들이 뭘 잡기 시작해? 전자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딱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시간이 시험 문제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38만 년. 38만 년. 그때 뭐도 되게 중요할까? 전자를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온도도 되게 중요해. 그때 온도를 몇 도? 3000 K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지요. K 밑에다가 하나만 적어볼게요. 이 K는 절대 온도라고 불러주게 되고, 이 절대 온도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온도가 아니라 분자의 운동량을 나타내고 있는 단위를 절대 온도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분자가 아무런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의 온도도 존재를 하겠지. 그걸 뭘로 정의를 해놨냐면 0켈빈으로 정의를 해놨어. 분자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너네 몸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입자들은 지금 이렇게 발발발 떨고 있어. 근데 특정 온도에 딱 도달을 하게 되잖아. 분자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때 온도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온도 기준으로 보면 몇 도냐면 마이너스 몇 도 정도 될까?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 알아요? 절대 온도가 얼마 정도지? 마이너스 엄청나잖아. 얼마 정도 될까요? 찍어봅시다. 마이너스? 1000. 아, 그럼 너무 낮다. 자, 273도 정도가 돼요. 그 마이너스 273도가 딱 돼버리는 순간 모든 그 분자의 운동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멈춰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온도를 1도씩 2도씩 올려가면서 현재 온도까지 만들 거잖아. 그래서 절대 온도는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냐? 현재 온도에다가 뭘 더해주면 되는 거냐면 절대 온도를 구하는 방법. 현재 온도에다가 뭘 더하면 돼? 273을 더하면 돼요. 이걸 더하면 절대 온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온도가 27도야. 그럼 절대 온도의 값은 얼마일까요?
30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온도가 600도야. 그럼 절대 온도는 얼마가 될까요? 대략 한 900켈빈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지? 그럼 문제와 운동이 몇 배 차이가 나는 거니? 여기 300보다 900이니까 몇 배? 3배 정도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게 돼요. 그래서 화학에서는 여기는 섭씨 온도를 사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온도를 사용하게 되는 게 아니라 분자의 운동량을 표현해야 되다 보니까 다 절대 온도로 사용을 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현재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게 되면 그게 분자의 운동 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그럼 대체적으로 몇 도가 된다는 소리예요? 한 2700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700도 정도가 됐을 때 이 녀석은 이제 뭐가? 양성자. 주변에 뭐가? 천자가 양성자. 주변에 중성자는 그립시다. 그냥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자핵만 딱 있었을 때는 이렇게 훌라후프처럼 돌고 있는 전자가 없는 상태가 원자핵만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성자 있고 중성자 있는 중심에 원자핵이 존재를 하는데 주변에 훌라후프가 돌고 있으면 이 녀석들을 정확하게 뭐라고 불러주게 된다? 원자라고 불러주게 돼요. 그래서 이름을 원자핵과 원자를 구별해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자, 원자는 뭐를 갖고 있는 거야? 전자를 가지고 있는 게 원자입니다. 알겠지? 전자를. 자, 전자를 가지려면 온도가 얼마만큼 떨어져야 된다고? 38만 년 동안 시간이 흘러서 현재 온도가 그때 당시 온도가 뭐가 됐을 때 3000켈빈이 됐을 때를 원자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는 3분보다 훨씬 더 중요해. 자, 여기다가 그림 하나만 좀 그려볼게요. 자, 네모칸을 치고, 자, 왼쪽에는 요거만 그릴 거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똑같이 그릴 거예요. 자, 오른쪽에는 여기에는 요 시점이 무슨 시점이냐면 38만 년이고 여기가 3000켈빈이 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를 그릴 거고 여기가 전자를 그릴 거고 전자를 그릴 겁니다. 그럼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현재와 가깝겠죠? 왜? 얘는 전자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왼쪽에 있는 모습과 오른쪽에 있는 모습, 온도는 누가 더 높을까? 온도는 왼쪽이 고온 상태야. 오른쪽이 저온 상태가 되는 거고요. 맞지? 왜? 여기 있는 전자가 양성자들이 내가 풀어줄게. 양성자들이 뭐를 지금 잡아당기고 있지 않은 상태, 전자를 잡지 못하는 상태. 요 그림 진짜 잘 나오니까. 자, 여기까지만 그리면 앞에 그렸던 모습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뭔가 차별점이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그릴 거냐면 물결을 좀 그릴게요. 물결을 요걸 좀 물결의 폭을 이렇게 좀 작게. 자, 이렇게 물결을 좀 그릴게요. 여기다가. 자, 여기는 물결을 조금 길게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녀석들은 전자가 무지하게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전자와 부딪혀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빛이 흩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무슨 현상? 산란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자, 그럼 전자가 엄청나게 빠를 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 산란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주의 모습 자체가 왼쪽에는 빛들이 자꾸 흩어지다 보니까 내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자, 내가 신이야, 신. 우주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딱 살펴봤더니 여기에는 뭐가 없어? 빛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뭐 하고 있다고? 뭔가 시커멓게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보이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냐면 여기를 무슨 우주? 불투명하다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아이고, 글씨가 너무 이상한데 아무튼 불투명 우주입니다. 왜? 밖에서 쳐다봤을 때 안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시커멓게 좀 보여.
근데 여기는 이제 뭐가 빠져나왔니? 여기 있는 빛들이 빠져나왔어. 언제? 38만 년에 맷돌 3000켈빈 온도에서 빛들이 왜 빠져나왔어? 전자들이 누구 옆에 가만히 조신하게 붙어있니? 원자핵들 옆에 가만히 붙어있죠. 여기도 양성자들 주변에 이렇게 가만히 붙어있잖아. 그럼 이렇게 싸돌아다니고 있는 전자와 달리 가만히 붙어있으면 여기 있는 빠져나가고 있는 빛들을 방해해요 안 해요? 방해 안 한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밖에서 쳐다보게 되면 빛들이 이제 빠져나오게 되면서 여기는 뭐하게 보인다? 투명하게 보인다라고 해서 여기는 투명 우주라고 보통 불러주게 됩니다. 알겠죠? 지금 이게 오늘 해야 될 내용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걸 좀 더 보시면 요거 있는 그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에서 보통 뭘 물어보게 되는 거냐? 자, 그림의 순서를 좀 바꾸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바꿔놓고 어디가 온도가 높을까요? 그런 거 물어봅니다. 어디가 온도가 훨씬 높아? 여기가 온도가 높아요? 왜? 원자가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럼 어디가 훨씬 더 과거예요? 여기가 훨씬 더 과거예요? 그럼 이런 우주를 무슨 우주라고 부른다고? 불투명 우주라고 불러주게 된다고. 알겠죠? 자, 여기 있는 모습들이 지금 1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잘 봐볼게. 이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물질의 구성, 물질, 원자. 여기서 구별해야 될 거는 원자와 원자핵을 꼭 구별하자. 알겠죠? 중심부에 양성자와 중성자만 갖고 있는 것을 원자핵. 중심부에 개만 보이면 원자핵. 주변부에 전자가 보이면 뭐라고 부른다? 전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핵은 뭐 수소 하나로도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수소도 있고,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뭐 헬륨, 이제 나중 가게 되면 뭐 리튬, 베릴륨 막 그런 것들 기타 등등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중성자의 개수와 양성자의 개수가 뭐하다? 동일합니다. 알겠지? 우리가 외우는 몇 번까지? 20번 때까지네. 그러면 원자핵이 4개야. 그러면 중성자는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원자핵이란다. 양성자가 4개야. 그럼 중성자는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4개. 그 다음에 양성자가 5개야. 중성자가 4개일 수도 있어요. 뭐 동위원소라고 나중에 가면 배우겠지만, 근데 양성자가 4개 있고 중성자가 5개야. 아니야. 양성자가 4개 있고 양성자가 5개가 있어. 그 2개의 물질은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다른 물질입니다. 여기 있는 그 물질들의 이름은 누가 결정을 해주게 될 거냐면 중성자는 결정해주지 못하고요. 누가 결정해주게 된다? 양성자가 물질의 특징을 대변해주게 됩니다. 그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 네,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중성자는 전하를 띄고 있지 않다. 근데 둘 다 질량값을 크게 좀 가지고 있다. 자, 기본 입자는 전자와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밑에를 보면 물질과 원자의 생성,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여기다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밑줄 치고 위에다가 온도 하강이라고 적어볼까요? 여기 책을 보면 여기 팽창함에 따라 여기다 온도 하강이 일어나게 되면서 기본 입자, 양성자와 중성자, 헬륨 원자핵 밑에다가 몇 분? 3분. 헬륨 원자핵은 몇 분? 3분. 그 다음에 원자는 몇 분? 38만 년, 3000켈빈.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소들이 뭉치고를 해서 이제 뭘 만드는 거야? 별과 은하들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태양도 99.9% 아니지. 대부분의 물질들을 다 뭐로 가지고 있어요? 다 수소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입자들. 왜?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은 뭐밖에 없으니까. 수소밖에 없거든. 수소 물질들이 처음에 왜 막 별을 못 만들까? 너무나 뜨거워서. 알겠죠? 너무나 뜨거워서. 그럼 38만 년 3000켈빈 때 겨우 전자들만 주변에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 온도가 엄청나게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맨 밑에를 보면 별까지 만들어질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냐면 무려 4억 년이 더 흘러야 수소가 뭉치기 시작하게 되면서 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4억 년 때까지는 뭐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알겠죠? 자, 수소만 전 우주에 이렇게 흩어져 있다. 자, 기본 입자, 양성자와 중성자, 원자핵 밑에 보면 원자핵에 약 3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뒤에 쭉 가게 되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몇 되면 3대 1이 된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38만 년이 됐을 때 3000켈빈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다음에 수소 원자핵은 전자 1개와 그다음에 헬륨 원자핵은 전자 2개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을 생성하였다. 자, 별과 은하는 밀도가 불균일한 우주에서 이게 불균이라는 뜻이 뭐냐면 원래 전 우주는 모든 공간 안에 수소와 헬륨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물질들이 이렇게 균일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한 부분이 이렇게 물질이 조금 뭉쳐 있는 부분이 좀 생길 수가 있겠지. 이 부분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끄집어 당기려고 하더라도 물질이 좀 많은 곳에서 별이 만들어지니까 훨씬 더 쉽겠죠. 그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불투명한 우주는 빅뱅 이후 약 3분이 되었을 때 원자핵이 생성되었고 이때는 빛이 전자와 뭐 했어요? 자꾸 충돌을 일으켜서 바깥쪽으로 빛이 빠져나올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불투명한 우주라고 부르고 일단 원자 생성과 투명한 우주 이렇게 이제 원자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빠져나온 빛들이 어느 지역을 쳐다보더라도 똑같은 크기로 얘네들이 관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주 전역에 흩어져서 깔려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보시면 우주는 한 점에서 대폭발로 시작됐으며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우주론은 무슨 우주론이죠? 이게 한순간 펑 터졌다. 빅뱅 우주론입니다. 자, 외부 은하의 존재를 최초로 밝혀내는 사람은 허블이라고 불러주게 되고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팽창할 때 우주의 온도는 뭐하고? 하강하고 하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밀도는 뭐하고 있다? 밀도는 내려가게 된다. 감소한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내려가고 있다. 자, 3번 쿼크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 맞고요. 그 다음에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빅뱅 이후에 생성된 물질인 양성자, 원자핵, 원자 쿼크를 먼저 생성된 순서대로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는데 뭐가 먼저 만들어졌죠? 기본 입자인 쿼크,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양성자,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원자핵입니다. 양성자가 어차피 얘와 얘는 큰 차이는 없긴 하지만 이제 얘를 이제 물질로 불러줄 거라서 얘를 원자핵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양성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자가 만들어졌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서 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자 9번 문제. 그림 가완하는 빅뱅으로부터 몇만 년 이후 38만 년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어디가 훨씬 더 과거예요? 나가 훨씬 더 과거겠지. 그럼 나는 우리는 문제 풀 때 나, 과거, 불투명한 우주, 38만 년 이전 그런 식으로 다 쓰게 되면 밑에 있는 문제에서 보기를 하나씩 찾아주시면 됩니다. 기억. 우주 온도는 누가 훨씬 더 높았을까? 나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맞고 가시기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되었다. 원자의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지? 그럼 걔를 뭐라고 부른다고? 원자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되었다. 맞는 표현이고 디귿. 현재 관측되는 우주 배경 복사는 나 시기에 방출된 것이다. 아니죠. 언제 방출된 거야? 가 시기에 방출된 겁니다. 여기에서 응용 문제 하나만 좀 봐볼게. 자, 선생님 아까 문제 풀 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었다고? 7대 1인 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었잖아. 지금 현재 만들어진 모습도. 근데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거나 응용을 할 때는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수소와 헬륨의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3대 1이다 라고 이런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수도 있어. 그리고 나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그러면 나 뭐 해야 돼? 요거 있는 한 줄, 봐봐. 양성자 3개에다가 중성자 하나 그려놓게 되면 뭘 못 만들어? 헬륨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하면 돼? 한 줄 밑에다가 똑같이 뭐 하면 되니?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 다른 색깔 분필로, 펜으로 이렇게 묶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헬륨 되는 거야.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고 여기는 수소 원자핵이 되겠지. 그러면 수소 원자핵의 시험 문제는 개수의 비를 물어볼 수도 있고 뭐도 물어볼 수도 있다고? 질량비도 물어볼 수도 있다고. 그러면 수소는 몇 개? 4개. 헬륨은 몇 개? 1개인데 여기다 숫자 살포시 4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뭐가 되는 거고? 개수비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읽으면 뭐가 되는 거야? 질량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게 요 단원에서 응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 이따 그 프린트물을 보면 이런 문제 하나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그림을 꼭 그려가면서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만 좀 넘겨서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은 지금 어느 하늘을 쳐다보더라도 언제 빠져나온 빛이 38만 년 3000켈빈의 원자가 형성되면서 빠져나온 빛들이 현재 보이는 모습, 이거 뭐라고 부른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빅뱅으로부터 약 38만 년 후 온도가 몇 도일 때 3000켈빈일 때 빠져나온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불러주게 되고, 그러면 가모프란 아저씨가 이런 빛이 있을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모프란 아저씨가 온도가 몇 도였을 거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엄청나게 낮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 근데 현재 온도가 실제로 여기 있는 우주 배경 복사는 빠져나왔을 때 당시는 몇 도라고? 3000켈빈이었지만 현재 온도는 몇 도일까요? 3000도보다 높으면 돼? 낮으면 돼? 낮으면 되겠지. 왜? 우주의 온도는 계속 떨어져 있을 거니까. 현재 온도가 대략 얼마냐면 정확히 하면 2.7켈빈이고요. 대충 하면 시험 문제 3켈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몇 도예요? 우주의 온도는 마이너스 270도 정도가 됩니다. 우주에 나가잖아. 산소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야. 뭐해? 얼어 죽어요. 동태돼 갖고 죽습니다. 알겠죠? 현재 우주의 온도 몇 도라고? 3켈빈 정도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온도가 되게 높은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부르냐? 파장이 뭐하는 상태? 되게 짧은 상태. 잘 봐봐. 내가 여기에 너네 손이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봐. 내가 이렇게 때릴 거야. 이게 파장이 짧은 거거든? 근데 파장이 길면 어떻게 때려? 이렇게 때려. 어떤 게 더 아프니? 이렇게 때리는 게 더 아프지 않니? 근데 파장이 짧을 때는 뭐다? 에너지가 되게 크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온도가 엄청나게 낮잖아. 그럼 에너지가 엄청나게 작은 거야. 아까 분자의 운동을 나타내는 게 절대온도라고 했었잖아. 맞지? 그럼 이때보다 파장이 뭐 해주면 돼? 엄청 더 길어지면 됩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요거 있는 내용은 다시 좀 할 거예요. 근데 요거를 누가 발견해내게 됐다고요?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아저씨가 다른 거를 연구하다가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은 누구를 지지할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거라고? 가모프가 주장했었던 온도가 떨어집니다 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현재 온도 몇 도라? 1.7 혹은 3 도시라고 하면 안 돼요. 켈빈 알겠죠? 자, 분자 운동 상태가 거의 없는 상태까지 우주의 온도는 되게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코비가 있고 WWeb이 있고 플랑크라는 이렇게 세 가지 만원경으로 우주 배경 복사를 확인한 이게 사진이거든.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 되고 있어? 뭔가 조금 그림이 더 이쁘게. 왼쪽 사진은 초딩이 그린 것 같고 오른쪽 사진은 뭔가 정밀하잖아. 그림 자체가 뭔가 점을 막 찍어가지고 여기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이렇게 정밀하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정밀도가 되게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점점 찍힌 것들 중에 온도가 조금 낮은 곳에서 뭐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별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같이 뭉치려면 온도가 뭐야 된다고 엄청나게? 낮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요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생님이 자주 하는 말 중에 뭐를 진짜 많이 하면 마지막으로 딱 두 문제만 풀고 진짜 마지막이라는 단어 많이 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라고 되어 있는 거 딱 7번, 8번만 풀고 나머지 것들 여기 있는 문제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선생님이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봐. 쓸데기 없는 말을. 원래는 여기 있는 문제 다 풀고 집에 보내주면 되는데 말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자, 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8번 문제의 포인트를 보세요. 여기 앞에 있는 거 8번 앞페이지. 거기 8번을 보시면 그림이 두 종류가 있잖아. 그럼 플라프가 있는 녀석의 그림이 있고 플라프가 없는 녀석의 그림이 있을 거야. 거기 8번. 그러면 어떤 게 원자고 어떤 게 원자 핵이야? A 시기가 원자 핵 시기고요. 몇 분? 3분입니다.
맞지? 그 다음 폴라프가 돌고 있으니까 여기에 무슨 시기가 되는 거야? 원자 시기가 되게 되는 거야. 그럼 원자 시기라고 하면 밑에다가 38만 년 3000켈빈을 쓰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빅뱅 이후 우주의 온도는 점점 높아졌다. 틀렸고, 그 다음 A와 B 중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된 시기는 무슨 시기? 원자가 만들어졌던 B 시기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질은 쿼크, 양성자, 중성자, 원자, 핵, 원자순으로 생성되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위에는 7번만 보도록 할게요. 자,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 수 있는 그 이름은 A는 쿼크가 되겠죠. 기본 입자.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쳐가지고 만들어진 걸 뭐? 헬륨. 헬륨, 원자, 핵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B는 뭐가 돼야 돼? 헬륨, 원자, 핵. 왜? 아직까지 전자가 붙기 전이니까. 맞지? 밑에 있는 화살표를 보면 저기 오른쪽에 수소 원자 쪽에는 뭐가 붙어 있어?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원자라는 표현을 붙였고, 그 다음에 B에서 C로 넘어갈 때 전자가 이렇게 달라붙겠죠? 그래서 C가 뭐가 돼야 돼? 헬륨 원자가 되고 B는 헬륨 원자 핵이 돼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쿼크, 그다음 우주는 B의 생성 시기보다 C의 생성 시기에 더 투명하였다. C는 이제 원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투명한 우주가 된 거고, 그다음 B는 원자가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무슨 우주? 불투명한 우주라고 불러주는 게 합리적이겠죠. 자, 그래서 B 생성 시기보다 C 생성 시기에 더 투명해졌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전자가 B와 결합하여 C를 생성한 것은 우주의 온도가 뭐해졌기 때문에 낮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까지 해가지고 숙제를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숙제는 여기 있는 몇 페이지? 12페이지랑 13페이지랑 그 다음에 프린트물 풀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복습할 때는 여기 있는 우공비 문제 한번 쭉 풀어보시고, 요거 풀 때, 프린트물 풀 때는 하루 이틀 좀 지났다가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이거 숙제예요. 물리 숙제. 쉬었다가 화학 수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대로 아까 못 들었어 봤는데 어떤 거야? 왜 원자핵이 네. 온도가 낮아지면 전자가 붙는 거예요? 아까 그 전자가 속도가 엄청 빨라가지고 원자핵이 플러스 성격을 띠고 있잖아.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성격을 띠고 있잖아. 그럼 둘 다 인력이 작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남자 옆에 여자가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여자가 너무 빨라. 내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온도가 뭐 해줘야 돼?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온도가 떨어져야 내가 잡아 당겼을 때 내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온도가 지금 계속 뭐 해줘야 돼? 3분에서부터 38만 년까지 온도가 떨어져야 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죠?